안녕하세요. 김성학 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공식인증 제주형사전문변호사이자 제주지방법원 재판부별 국선변호사, 제주지방법원 논스톱 국선변호사를 역임하면서 수많은 형사사건의 변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으며 현재 다수의 형사사건의 변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기 혐의는 일상생활에서도 매우 쉽게 발생할 수 있는 형사사건입니다. 금전거래, 투자약속, 물품거래, 계약상 의무 불이행 등 다양한 상황에서 오해나 분쟁이 생기면 사기죄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경찰의 피의자 조사 통보를 받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은 나는 사기를 한 적이 없는데 왜 조사를 받는 거지라고 당혹감과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의 대응이 사건의 향방을 결정짓는 핵심입니다. 오늘은 제주 사기죄 변호사의 시각에서 사기 혐의 피의자 조사를 앞둔 분들이 반드시 명심해야 할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다음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기망행위가 존재할 것, 그리고 상대방이 그 기망행위에 속아 재산을 이전했을 것, 피의자에게 불법적인 이득의 의사가 있을 것, 즉 단순히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모두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사업이 실패해서 돈을 갚지 못한 경우,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고의적 기망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자신의 행위가 과연 위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법리적으로 정확히 파악해보아야 합니다. 형사사건에서 첫 번째 진술의 영향력은 매우 큽니다. 수사기관은 초반 조사에서의 진술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최초의 진술로 평가하기 때문에 이후 진술을 바꾸면 진술 번복, 신빙성 없음으로 판단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를 앞두고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 사건의 경위와 관련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와 판단을 구분해서 말해야 합니다. 또한 감정적 반응은 최대한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수사관이 그럼 돈을 받을 때 이미 갚을 생각이 없었던 거죠와 같은 유도 질문을 할 때 단순히 그렇다라고 답하면 사기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 반드시 제주 사기죄 변호사와 사전 면담을 통해 진술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많은 분들이 일단 경찰서에 가서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판단입니다. 형사 절차에서는 사실보다 어떻게 진술되느냐가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투자금을 지급한 이유가 확정 수익 약속 때문인지 단순히 사업 참여로 인한 기대 수익이었는지 이 한 문장 차이로도 사기죄 성립 여부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주 사기죄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피의자 입장에서 경찰 조사 전 진술 준비, 핵심 쟁점 정리, 불필요한 진술 방지, 증거 제출 타이밍 조절 등을 종합적으로 조언하게 됩니다. 이러한 전략적 접근이 초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내는 핵심입니다. 현재 사기죄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제주 형사전문변호사 김성학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면 신속, 정확한 해법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히 최고라고 자부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고 항상 최선의 결과로 만족을 드리는 제주 형사전문 김성학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